안녕하세요. 셰프크루 대표 제리입니다. 한국 출장과 감기 몸살 때문에 며칠 아팠어서 일주일 동안 소식이 뜸했었죠. 9월 서울 부산 설명회는 너무나 잘 마무리되었고 이제 새로운 사업 시작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게 열심히 살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DM 혹은 이메일로 한국이나 호주에서의 요리사의 삶에 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보내주시는데 한 분 한 분 답장을 못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한국 출장이 이렇게 몇 주 되어버리면요. 하지만 보내주신 요리 유학과 관련 없는 요리사의 삶에 관한 묵혀 있었던 고민 내용을 하나하나 컨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비슷한 내용 중 대표적인 고민을 뽑아서 이렇게 컨텐츠화 시켜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고민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내용이 참 상담하기 어렵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우선 한국과 호주의 요리 산업을 비교를 해야 하고 자신이 바라는 요식 산업을 또한 한국과 호주로 대입도 해야 하고 중간에 그래서 호주로의 유학이나 취업이 답이다라는 장사 어린 말도 해야 되고 토닥토닥 줘야 하고 고민에 대한 정확한 길도 제시해 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의 요식 산업을 아주 조금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내에서의 긍정적인 내용하고 좋은 점들은 알아서 댓글로 작성해 주시고 위의 내용이 포함한 한국 요식 시장에서의 요리사라는 직업적 위치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수반할 거라 조금 이제 거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 요리랑은 저랑 안 맞고 저희 시간도 없고 돈이 매우 적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요. 하지만 체력은 버틸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요리를 하면서 흥미를 잃고 제가 하고 싶어 했는데 그걸 잃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요식 시장의 가장 안 좋은 점 또한 젊은 요리사들이 빨리 한국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이번 문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돈입니다. 그런데 길게 말해도 결국 돈이에요. 꼰대들은 이렇게 말하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보면 언젠가 자기가 하고 싶은 요리와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이런 거 요즘 말로 플러팅, 예전 말로 희망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호주에서의 요리사 삶이 윤택하거나 고생하지 않는다거나 요리사가 엄청난 대우를 받는다던가 한국에 비해서 덜 힘들다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방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벽 때문에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호주라는 나라는 세금도 높고 물가도 높고 집값도 비싸고 하지만 임금이 그에 많고 주 4일 혹은 5일 이상 시키지도 않아서 나에게 투자할 시간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일하는 매장과 그 팀 그리고 그 철학에 관해서 이어지는 매장 안에서의 발전을 위한 온전한 희생을 바라지만 호주는 나에 대한 발전을 키우고 먹어보고 경험하고 훨씬 더 넓은 개념의 요식 산업을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돼요. 저는 한국에 출장을 많이 가는 편이고 저희 학생들이나 셰프크루 출신들이 한국의 요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약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국파, 호주파, 강남파, 오너 셰프파, 성수동파 등등 또 지네들끼리 편가르고 계급 매기고 하고 있는 거죠. 가르는 거 종특인데 어쩌겠어요. 호주에서 온 사람들의 실력은 어쩌고 미국에서 온 미쉐린파는 실력이 어쩌고 지방요리대학교 출신들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맞는 말이긴 해요. 요리사 특히 우리가 말하는 3D 직업 중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육체노동기술직 즉 노가다라는 직업은 계급과 직급이 엄연하게 나누어지는 분야입니다. 특히 하이엔드 파인다이닝은 열정과 희생을 강요하면서 이런 곳에서 일하고 버텨냈다는 훈장을 경력이라는 증서로서 받아 나오는 곳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런데 한국은 돈도 잘 안 줘, 심한 계급사회 문화에 승진도 느려 주에 6일 일하는 곳도 많잖아요. 이러니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죠. 호주도 진짜 어렵고 힘들고 오버타임 엄청 하고 극강의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하는 건 맞지만 주 4일 혹은 5일이고 연차는 3주 이상의 막내들도 적어도 연봉은 6, 7천은 받습니다. 상황이 달라요. 참아야 하는 이유도 다르고 참을 수 있는 한계치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곳에서 견딜 수 있으시면 호주 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그런 요식 산업에 대한 퀄리티도 아주 달라요. 요리사가 힘든 거 어린 친구들 다 알고 시작합니다. 그만큼 요리라는 분야와 직업과 산업과 자신의 길을 사랑하시는 거죠. 호주의 장점은 이런 목표를 돈과 복지로서 지켜준다는 거에 있습니다. 한국은요, 어차피 이런 막내부터 시작하는 회사원으로서의 오너 셰프가 되게 어렵습니다. 언제 모아서 해요? 못 빼고 사회 초년생으로 남는 거 하나 없는데, 사업하고 오너 셰프 하는 거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남 밑에서 일하며 살고 회사원으로서의 성공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작을 희생으로, 또 희생으로 요구하니 지금 요리사 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거죠. 아무 스타 셰프들이 하하호호하고 떠들어 봤자 요리사의 진짜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국을 떠나세요. 떠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선 주위에 있는 분들 자체가 요리 산업에 대한 편협한 생각과 넓지 않은 시야 혹은 꼰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해합니다. 해외 한번 나가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니까. 하지만 호주의 시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파인다이닝은요, 이거 하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 2햇이나 3햇 같은 하이엔드 파인다이닝, 1햇 같은 캐주얼 파인다이닝, 일반 파인다이닝 같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돼요. 저도 저희 셰프크루 학생에게 파인다이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체력이나 스스로를 갈아버릴 준비가 되었다면 희생의 가치를 느껴보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5스타 호텔 가실래요? 3스타 호텔 가실래요? 3 미슐린 레스토랑 가실래요? 일반 스테이크하우스 가실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산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시겠죠. 그만큼 이 산업에서 요구하는 것과 갖추어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답이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리를 업장에서 자꾸 배운다고 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이 예전에 스타 셰프들이 나오고 가로수길이나 서울의 파인다이닝이라고 말하는 약간 이게 돈 쳐바르는 레스토랑들 막 우후죽순처럼 생겼을 때 투자자들 정말 많이 망했어요. 거기 헤드 셰프들 미쉐린 레스토랑 2년차, 약간 좀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일했다고 하는 사람 3년차, 이런 분들 많이 모셔왔었기 때문이죠. 이 요리사라는 직업을 자꾸 기술직으로 몰아가면서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장인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어린 친구들 부려먹는 거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습니다. 서양 사람이 스시 잡으면 전통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네팔 사람이 한식하면서 유명세 타면 그거 서양 입맛에 맞춘 한식을 하니까 이런 말로 자위하시면서 이탈리아 한 번도 안 가본 모 셰프님이 서울에서 이탈리아 요리하면 본고장 요리하는 것처럼 엄청 인기가 많아요. 아이러니하죠. 이탈리아로 그분 단기 코스 가셨다고 합니다. 추가로 어린 요리사 분들에게 충고의 말씀을 드릴게요. 임금 떼먹으면서 열정페이 강요하는 유명한 셰프가 옆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은 못 됩니다. 아니, 애초에 길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하시는 여러분의 가치를 소중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이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꼭 상담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파인다이닝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런 완벽한 시스템과 재료에 대한 사랑,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갔을 때 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목표를 느끼게 하고 직업의 특성상 나이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요리의 한 분야인 하이엔드 파인다이닝을 여러분들이 겪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정답이라는 것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서양권에서 이런 곳에서 고생하고 버티면 승진의 기회가 정말 많이 와요. 힘들어서 자주 위에서 나가거든요. 또한 그런 고생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요리도 많이 배우겠지만 그런 복잡한 시스템과 관리 능력을 빨리 강압적으로 익히고 배우고 써먹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산업의 길도 정답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길에서 본인을 맞춰가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요리도 양식, 일식, 중식, 한식 등등 이렇게 나눠 놓기도 하죠. 저는 요리를 배우는 학생의 길, 그리고 졸업하고 나의 요리 분야를 찾아가는 5년에서 6년 동안의 본인의 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길을 가보라고 합니다.
저도 프렌치 하다가 일식하고 지중해 요리 하다가 현대식 호주 요리 하다가 일식 하다가 뭐 케이터링 하고 자주 했어요. 아, 물론 서양권이라서 가능한 이야기라는 건 여러분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요리 산업에서 하이엔드 파인다이닝은 극히 좁은 분야입니다. 캐주얼이나 일반 파인다이닝으로 개념을 넓혀서 생각하고 요리를 배웠다고 해도 이거 뭐 정답이 아니에요. 이런 곳의 요리는 이런 곳의 소비를 찾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요리 산업 전체의 맛과 시스템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이런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 혹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자꾸 이제 되물림 되니까 해외파들이 국내파를 무시하는 내용들이 약간 드라마나 영화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쉽지만 우리나라의 요식 산업에서의 성공은 그들이 만든 문화와 개념 속에 속하셔야 한다는 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사업을 하셔서 나와 나의 음식의 정의를 만드셔서 스스로를 증명하시거나 단체에 속해서 팀에서의 나의 음식의 정의와 나라는 회사원의 위치를 증명하셔야 하죠. 어떤 요리를 하시고 싶은지 잘 모르시면 일단 높은 곳에서 우선 시작을 하세요. 제가 말하는 높은 곳은 5성급 호텔 하이엔드 파인다이닝 산업이 높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정이 내려온 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요리나 환경이 맞지 않았을 때는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다른 요리 산업으로서의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고 싶은 거를 하시되 뭐 대견하게도 뭐 스스로 알고 계신 듯 뭐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리사가 성공하는 법은 공부의 기초를 두니까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돈 조금만 모아서 여러분들 호주 오세요. 네, 성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